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치 여러분, 건강유정 유창희 원장입니다. 2020년 2월 9일 일요일 저녁, 북로장생, 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이야기, 제이엔 쿠시의 페테르부르크의 대가를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줄거리를 이제 말씀드리면요. 1869년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에 독일의 망명 중이던 도스토옙스키가 의붓아들 파벨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옵니다. 아들이 묵던 하숙집을 찾은 도스토옙스키는 아들의 옷가지에도 얼굴을 파묻으며 아들의 냄새를 맡으면서 아들을 그리워하고 슬픔에 잠깁니다. 그리고 나서 도스토옙스키가 죽은 아들 파벨을 생각하면서 글을 써나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열정적인 작가의 모습, 그리고 작가로서 고뇌하는 모습이 겹쳐서 나타납니다. 마치 이 부분에서의 도스토옙스키의 모습에는 쿠시 스스로의 모습이 투영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들을 생각하는 절절한 아버지의 마음, 고통을 견디는 마음과 그리고 작가로서의 고뇌에 쌓인 모습이 아주 멋진 문장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잘 감상해 보시고요. 오늘은 건강학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끝부분에 나오는 트리톤 신에 대한 이야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리톤 신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바다의 신 중 하나죠.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의 아들입니다. 상반신은 인간의 모습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습을 한 마치 인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트리톤은 소라 고동 나파를 불어서 파도를 일으키고 잠잠하게 하는 능력이 있죠. 트리톤이 소라 고동을 힘껏 불면 거인들도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트리톤이 불었던 소라의 건강학적 효능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라는 바다의 기운을 담고 있는 생물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생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소라에 들어있는 타우린 성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타우린은 피로회복의 효능을 발휘하죠.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작용을 합니다. 소라의 효능 두 번째로는 피로회복의 효능과 동시에 간 기능 회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타민 A 성분이 있어서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소라의 효능 네 번째로는 단백질 보충을 해주는 음식이다. 이렇게 네 가지 효능을 핵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소라 섭취 시 주의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라를 드시고 나서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위하고 장이 차가운 분들은 소라가 잘 소화되지 않고 체하거나 탈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속이 냉한 분들은 주의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이엔 쿠시의 페테르부르크의 대가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김세현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32페이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새로운 책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일요일 저녁 청취자 여러분들 저녁 잘 마무리하시고요. 월요일 건강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요. 건강유정은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일요일 저녁 되십시오. 그는 습관대로 방에 있는 작은 책상에서 아침 시간을 보낸다. 청소부가 방을 치우겠다고 하자 그는 손을 저으며 청소를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그는 한 단어도 쓰지 않는다. 그가 마비된 게 아니다. 그의 심장은 지속적으로 뛰고 있고 정신은 맑다. 어느 때라도 펜을 들고 종이 위에 글을 쓸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 미친 사람처럼 걷잡을 수 없이 천하고 야비한 글을 쓰게 되지 않을까 두렵다. 그는 그의 동맥에서 시작된 광기가 손가락 끝을 통해 펜과 종이로까지 흐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신해가 되어 흐른다. 그는 단 한 번도 펜에 잉크를 묻힐 필요가 없다. 종이 위에 흐르는 것은 피도 아니고 잉크도 아니다. 그것은 빛이 튀어나가면서 불쾌한 녹색 광택이 나는 검은 산이다. 그것은 종이 위에서 마르지 않는다. 만약 거기에 손가락이라도 스치게 되면 어떤 액체와 전기에 동시에 손을 댄 전율이 올 것이다. 맹인들도 읽을 수 있는 글. 오후에 그는 스베치노이 가로 가서 파벨의 방으로 들어간다. 아파트 한 채의 문을 닫고 거기에 의자를 받친다. 그리고 하얀 양복을 꺼내 침대 위에 놓는다. 낮에 보니 소매뿌리가 몹시 더럽다. 그는 겨드랑이 부분의 냄새를 맡아본다. 선명한 냄새. 그것은 어린아이의 냄새가 아니라 성인 남자의 냄새다. 그는 그 냄새를 거듭해서 들이마신다.
얼마나 맡으면 그 냄새가 희미해질까? 만약 그것을 유리상자에 넣어 보관하면 그 냄새까지 보존될까? 그는 자신의 옷을 벗어 하얀 옷 위에 겹쳐놓는다. 재킷은 헐렁하고 바지는 너무 길지만 우스꽝스럽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그는 누워서 팔짱을 낀다. 그 몸짓은 극적이다. 하지만 그는 충동에 끌려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있다. 동시에 그는 그런 충동을 전혀 믿지 않는다. 그는 무정한 볕들 아래로 넓고 낮게 펼쳐진 페테르부르크를 그려본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두루마리에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쓰여 있다. 그 단어를 읽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비난과 저주를 의미한다는 것을 그는 안다. 아들에게는 문이 닫혔다. 7겹으로 된 철문이다. 그 문을 여는 게 그에게 맡겨진 일이다. 생각, 느낌, 상상. 생각, 느낌, 상상들. 그는 이것들을 믿는가? 이것들은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온다. 하지만 이성보다 가슴을 더 신뢰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는 생각한다. 나는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은신해 있다. 그 은신 상태가 끝나면 나한테 남는 것은 뭘까? 그는 자신이 알 속으로 적어도 부드럽고 서늘한 회색인 어떤 것 속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본다. 어쩌면 그것은 단순한 알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영혼은 그렇게 생겼을 것이다. 침대 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난다. 쥐가 돌아다니나? 그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는 몸을 돌려 하얀 재킷으로 얼굴을 덮고 냄새를 들이마신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 단단하다고 생각했던 무엇인가가 약해지고 있다. 죽은 건 나야. 나는 이미 죽었지만 내 죽음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 그는 자기 몸이 강하고 튼튼하다고 생각한다. 그의 몸은 스스로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 그의 가슴은 음계가 있는 통 같다. 그의 심장은 오랫동안 계속 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의 시간 밖으로 끌려 나왔다. 그를 가르는 물살은 아직도 앞으로 움직이고 방향도 있고 목적도 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더 이상 삶이 아니다. 그는 죽은 물살에 실려가고 있다. 그는 잠이 든다. 깨어나자 주위는 어둡고 온 세상이 고요하다. 그는 성냥을 켜고 정신을 차리려 한다. 자정이 넘었다. 그는 어디에 있었던가? 그는 침대 커버 속으로 들어가서 자다 깨다 한다. 아침에 일어난 그는 냄새나고 어수선한 세면실로 가다가 안나 세르게예브나와 마주친다.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큰 장화를 신은 그녀는 평범한 장사꾼 여자같이 보인다. 그녀는 그를 보고 깜짝 놀란다. 깜짝 잠이 들어버렸지 뭡니까? 아주 피곤했었거든요. 그가 변명한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여자가 놀란 것은 그가 그때까지도 입고 있던 하얀 옷 때문이다. 그는 말을 계속한다. 괜찮으시다면 떠날 때까지 파벨의 방에서 지내고 싶습니다. 단 며칠간이라도 말입니다. 지금 그 일을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좀 바쁘거든요. 그녀가 대답한다. 그녀는 분명히 그런 생각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또한 그녀가 허락을 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가 집세를 낸 상태라서 그녀도 어쩔 도리가 없다. 그는 오전 내내 그의 아들 방에 있는 책상에 앉아 머리를 손으로 감싸고 있다. 그는 글을 쓰는 척할 수도 없다. 그의 마음은 파벨이 죽는 순간으로 달려간다. 그가 견딜 수 없는 점은 파벨이 마지막 순간에 그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이제 그는 죽고 없다는 생각이다. 그는 파벨이 소멸 그 자체보다 더 끔찍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기를 바란다. 급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정신이 무감각해져서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기를 바란다. 그는 온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싶다. 동시에 그는 파벨이 추락하면서 모든 것을 알아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자신이 그렇게 믿으려고 애쓴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러한 순간에는 그와 파벨 사이에 구분이 없다. 그들은 똑같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닌 생각, 즉 그 안에서 그것을 생각하는 파벨과 파벨 안에서 그것을 생각하는 그에 지나지 않는다.
그 생각이 파벨을 추락으로부터 정지시키고 그를 살아있게 만든다. 그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는 생각한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나 하나만이어야 한다. 나는 무슨 수단을 통해서든 공중으로 돌진하는 생각하는 동물이고 싶다. 그는 책상에 앉아 눈을 감고 주먹을 움켜쥔다. 파벨이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수정샘을 솟게 하는 조개를 입술에 대고 있는 로마의 바르베리니의 광장의 트리톤 신이라고 상상한다. 그는 밤낮으로 물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목의 힘줄은 그 일을 하느라 팽팽하게 긴장돼 있다.